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와줘요 영돈쌤입니다. 저희 저번 시간까지 뭐 배웠죠? 피부 미용이 대체 무엇인지, 피부 미용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오늘부터는 비로소 피부 관리를 들어갈 건데요. 피부 관리를 어떠한 순서대로 진행할 건지, 각 순서별로 시험 문제에 어떠한 것들이 잘 나오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부 관리의 순서는요,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클렌징 단계가 있습니다. 왜 클렌징 단계를 제일 먼저 해주어야 할까요? 일단 피부관리샵에 손님이 오게 되면요, 기초 화장품을 바르고 온 손님도 있고 메이크업을 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메이크업 위에다가 매뉴얼 테크닉을 하고 화장품을 얹고, 그럼 위생적일까요? 위생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클렌징 작업을 통해서 피부 위에 있는 피지라던가 노폐물, 그리고 메이크업을 지워줌으로써 그 뒤에 있을 피부 관리 단계를 조금 더 위생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클렌징의 효과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부수적인 효과로요, 어쨌든 클렌징 동작들은 손으로 이용하는 어쨌든 마사지의 일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사지 왜 받으세요? 마사지 받게 되면 신진대사 활발해지고 혈액순환 굉장히 활발해지잖아요. 근데 클렌징 동작 역시도 손으로 하는 수기 마사지의 일종이기 때문에 부수적인 효과로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준다라는 효과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바로 클렌징의 목적과 그 효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 피부 분석 단계를 많이 헷갈려 하셔가지고 제가 잠깐 집어 넣어봤습니다. 이 피부 분석을요, 그냥 손님이 오면 바로 그냥 냅다 깔아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심지어는 주위에 피부 관리샵을 가다 보면요, 클렌징을 하지도 않아 놓고서는 상담 단계에서 바로 그냥 피부 분석을 하시는 그런 피부 관리샵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의 정석은 클렌징이 끝난 다음에 피부 분석을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최근 화장품들이 정말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심지어 성형만큼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메이크업 성형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심지어는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외국 한 남자가 여자랑 결혼을 하는데, 결혼할 때까지 여자의 쌩얼을 보지 못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둘이 신혼여행을 갔는데 여자의 쌩얼을 첫 신혼여행 때 처음으로 보게 된 거죠. 근데 그 쌩얼을 보자마자 남자가 이건 사기 결혼이다 해가지고 이혼 소송을 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최근에는 메이크업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고 메이크업 화장품들도 정말 많이 발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초 화장품은 또 얼마나 많이 발전했게요. 그래서 건성 피부이신 분들이 요즘 나오는 화장품을 썼을 때 진짜 건성 피부처럼 안 보여요. 그리고 저처럼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 최근 나오는 화장품들을 쓰잖아요. 최근 나오는 화장품은 기초 화장품에다가 막 파우더 가루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지성 피부의 기름을 잘 흡착시켜주는 그러한 또 화장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지성 피부가 그런 화장품을 썼을 때 굉장히 뽀송뽀송한 피부가 연출된다니까요. 누구도 지성 피부인지 몰라. 근데 그런 상태에서 피부 분석을 하게 되면 올바른 피부 분석이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클렌징이 끝난 다음에 맨피부 상태에서 피부 분석을 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집어 넣어 본 거고요. 다시 이제 클렌징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클렌징의 제품 종류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일단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세정력도 강해지지만 그만큼 자극도 굉장히 세진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일단 제일 먼저 맨 왼쪽에 물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클렌징의 종류라 그러고 물을 설명하니까 많은 친구들이 물이 왜 클렌징 종류야? 라고 의아해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의사분들도 많이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그 유튜브 영상들을 보게 되면 아침은 세안제 쓰지 말고 물세안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말한 의사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물 또한 세정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클렌징의 한 종류로 물을 집어 넣어 봤는데, 물은 온도에 따라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 따뜻한 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이 각각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극명하게 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극명하게 갈리는 특징들을 꼭 체크해야만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차가운 물부터 한번 볼까요?
차가운 물을 사람 피부에 가져다 대게 되면요. 너무 당연하게도 혈관이 축소되게 되고 모공도 축소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모공 안에는 당연히 수분을 머금고 있는데 모공이 축소되다 보니까 그 수분이 증발되는 걸 어느 정도 억제해 주겠죠? 뿐만 아니라 혈관이 축소되다 보니까요. 우리 몸 안에 도는 신진대사도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신진대사가 감소된다 그러면 다들 그냥 단점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단점으로만 작동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좀 몸이 피로하거나 아니면 어느 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는 염증 물질을 뿜어내거든요. 근데 이 염증 물질이 몸 안을 돌게 되면 몸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되겠죠. 근데 차가운 물로 씻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서 이 염증 물질이 도는 걸 어느 정도 막아줘요. 그래서 차가운 물의 효과 중 하나가 바로 염증을 감소시켜 준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고, 염증을 감소시켜 주니까 당연하게도 우리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겠죠. 자, 이제 반대로 따뜻한 물 한번 볼까요? 이 따뜻한 물을 우리 피부에 가져다 대게 되면요. 모공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혈관도 확장되게 됩니다. 혈관이 확장되다 보니 신진대사가 잘 돌게 될 테고, 모공이 열리다 보니까 모공 속에 있는 피지나 노폐물이 잘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따뜻한 물의 장점입니다. 하지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혈관이 확장되다 보니 신진대사가 증가하게 되고, 이 신진대사가 증가하다 보니 우리 너무 몸이 피곤한 날에는 염증 물질도 너무 잘 돌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민하거나 아니면 여드름성 피부, 염증성 피부가 사용했을 때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민한 피부가 사용했을 때 자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사용할 때는 이러한 단점들을 꼭 고려하셔야 해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바로 클렌징 젤과 클렌징 로션이 되겠습니다. 이 두 제품군의 공통점이라 함은 이 두 제품군은요. 기름 성분이 거의 없거나 없는 것들을 뜻해요. 예를 들어서 기름 성분이 일체 없는 걸 클렌징 젤이라고 하고요. 기름 성분이 아주 조금 들어간 걸 클렌징 로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두 제품 다 기름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예민한 피부가 사용하더라도 피부에 자극이 거의 없겠죠. 그리고 세안 후에 기름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중 세안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잠깐 올까요? 클렌징 로션 같은 경우는 제가 기름이 극소량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을 테고, 그래서 이 제품은 친수성 제품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영어로는 오일 인 워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오일 인 워터 유형, 이런 영어를 좀 생소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간략하게 이 오일 인 워터, 이 영어로 된 유형을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 이름이 영돈이잖아요. 근데 영돈이가 버스에 있다라는 걸 영어 장문을 하게 되면 영돈 인 버스가 되죠. 근데 똑같아요. 기름 성분이 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오일 인 워터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걸요, 여러분들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요. 큰 비커 안에 물이 있는데 이 물 안에 기름 성분이 콕콕콕콕 박혀 있는 게 오일 인 워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오일 성분이 더 많아요? 아니면 물 성분이 더 많아요? 당연히 물 성분이 더 많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유형을 우리는 친수성 유형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러한 영어가 나올 때마다 이러한 그림을 떠올리는 게 많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야매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다른 생각할 필요 없이 마지막에 있는 글자가 무엇인지만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봤던 오일 인 워터의 유형의 마지막이 W잖아요. 아, 이 제품은 워터 유형이구나 해가지고 친수성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여기는 워터 인 오일 유형이라고 되어 있으니 마지막 글자가 뭐예요? 오, 아, 이거는 오일 유형의 제품이구나. 친유성 제품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쉽게 풀리죠. 이 야매 스킬을 이용하면요. 진짜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리게 됩니다. 여기 밑에 한번 볼까요? 오일 인 워터 인 오일이라고 되어 있죠. 되게 복잡한데 여러분들 맨 뒤가 뭐로 끝나죠? 아, 오로 끝나네. 아, 이건 오일 성분이겠구나. 친유성 제품. 그리고 여기 워터 인 오일 인 워터라고 되어 있죠. 맨 마지막 글자 뭐예요? 아, W. 아, 워터 제형이구나. 친수성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클렌징 로션 친수성이라고 했잖아요.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오일 인 워터가 되는 겁니다. 쉽게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클렌징 워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 클렌징 워터의 시초는요, 바로 프랑스예요. 여러분들 프랑스 하면 진짜 유명한 물이 있는데 바로 에비앙이라는 아주 비싼 물이 떠오르실 거예요. 이 에비앙이 왜 다른 물에 비해서 이렇게 비쌀까요? 그거는 에비앙이 다른 생수들에 비해서 미네랄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져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럼 왜 에비앙에는 다른 물에 비해서 미네랄 성분이 많을까요? 우리 프랑스를 보게 되면요. 프랑스 옆에 진짜 높은 산이 하나가 있어요. 알프스 산맥이라고 있는데 그 알프스 산맥에서 내려오는 물들이요.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알프스 산맥에 있는 암벽을 긁으면서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물 안에는 돌가루들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에비앙 같은 게 비싼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피부 세안할 때 만약에 쓴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세안하는 과정 중에서 돌가루가 모공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모공을 막아 가지고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돌가루는 피부를 더 건조하고 예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건성 피부가 사용했을 때 피부가 뒤집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물로만 씻었는데 피부가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하면 물을 쓰지 않고 클렌징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고안해냈던 게 바로 클렌징 워터가 되는 겁니다. 이 클렌징 워터는요. 돌가루가 없는 정제된 물에다가 계면활성제를 섞어 가지고 만드는 거다 보니 기름 성분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겠죠? 그래서 사용했을 때 굉장히 산뜻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클렌징 워터 어디다 덜어 사용해요? 화장솜에 덜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과 입술과 같은 포인트 메이크업을 지우는 데 굉장히 용이한 것도 바로 이 클렌징 워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다음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클렌징 폼입니다. 이 클렌징 폼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우리 pH에 맞춰가지고 약산성으로 출시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세정력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피부에 자극도 거의 없는 게 바로 클렌징 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중 세안을 할 때 맨 마지막에 사용하는 제품도 바로 이 클렌징 폼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잘 알 것 같아서 이건 간략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거든요. 그게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클렌징 오일인데요. 이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기름 성분은 기름으로 녹인다라는 원리를 사용한 거거든요. 우리 피부 안에 피지, 노폐물, 각질, 그리고 우리가 쓰는 메이크업 제품들은 모두 기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클렌징 오일이 이 기름 성분을 녹여가지고 씻어내주는 원리가 바로 클렌징 오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클렌징 오일은 진짜 특이한 점이 물에 녹는 기름만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클렌징 오일로 씻고 물 세안을 하게 되면 클렌징 오일이 하얗게 변하잖아요. 그게 바로 클렌징 오일이 물에 녹으면서 유화 현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이미지거든요. 어쨌든 오일이다 보니까 우리 메이크업과 같은 기름 성분을 잘 녹이기도 하지만 세안을 했을 때 물에 녹기 때문에 얼굴 위에 기름 성분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민한 피부가 쓰더라도 자극이 없이 쓸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름 성분이 물에 모두 녹기 때문에 역시나 이중 세안이 필요 없는 게 클렌징 오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비누죠. 이 비누 같은 경우는요. 강한 알칼리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세정력은 매우 강하지만 그만큼 자극도 무지무지 심한 게 비누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도브 비누를 이용해 가지고 얼굴을 씻고 그다음에 샴푸질도 하거든요. 근데 이 도브 비누 같은 경우는 알칼리를 띠냐? 아, 그렇지 않거든요. 약산성을 띠고 있기도 하고 피부에 자극이 있냐? 아니거든요. 피부에 자극도 거의 없어요. 최근에 나오는 비누 같은 경우는요. 강한 알칼리가 피부에 안 좋다라는 걸 수용하다 보니까 이 클렌징 폼을 그대로 고체화시켜 놨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배우는 피부 미용사의 비누는 자극이 강하다고 배울까요? 그 이유는요. 이 피부 미용사에 나오는 비누가 지금 우리가 말했던 이 도브 비누가 아니라 이러한 공중 화장실, 화장실의 세면대 오른쪽 부분에 보면 이렇게 파란색의 비누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로 한번 씻어 보셨나요? 이걸로 씻으면요. 진짜 뽀득뽀득 씻기긴 하는데 여름철에 이걸로 씻더라도 되게 건조해지고 하얗게 막 피부 올라오거든요. 그게 바로 이 비누는 강한 알칼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피부 미용사를 시험을 보다가 비누가 나오게 된다 하면 도구 비누를 떠올릴 것이 아니라 이런 공중 화장실의 비누를 떠올리면서 문제를 푸셔야 해요. 그리고 혹여나 이러한 비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피부나 아니면 얼굴을 닦았다면요. 강한 알칼리성 때문에 여러분들의 피부가 pH가 굉장히 알칼리로 높아지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걸로 씻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너라던가 화장품을 이용해서요. 그 즉시 pH를 다시 약산성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바로 클렌징 크림이 되겠는데요. 이 클렌징 크림 같은 경우는요. 아까 클렌징 로션과는 다르게 기름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간 제형들을 크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름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다 보니까요. 진한 메이크업을 지우는데 굉장히 유리하겠죠. 근데 또요, 이 클렌징 크림 같은 경우는요, 아까 클렌징 오일과는 다르게 이 기름 성분들이 물에 녹는 기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름 성분들 때문에 진한 메이크업은 잘 지울 수 있긴 하지만 물에 녹지 않아서 예민한 피부가 썼을 때는 굉장히 자극이 높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클렌징 크림을 써가지고 세안을 하게 되면 피부에 무조건 기름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중 세안을 필요로 한다는 게 바로 이 클렌징 크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름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다 보니까 친유성 제품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걸 활용하게 되면 워터 인 오일 제형이 되는 거겠죠?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요. 우리 클렌징 제품 종류에 대해서 모두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피부 미용사들은요, 이 클렌징을 앞으로 1차와 2차, 3차에 걸쳐서 총 3번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 첫 번째, 1차 클렌징이 무엇이냐? 이건요, 우리 눈과 입술과 같은 포인트 메이크업을 지워주는 걸 1차 클렌징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눈도 그렇고 입술도 그렇고 굉장히 점막이 있는 예민한 피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막 안쪽으로 화장품이 들어가지 않게끔 작업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일단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눈 같은 경우 눈꼬랑 안으로 화장품이 들어가지 않게끔 클렌징 작업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화장솜을 밀면서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눈 같은 경우는 거의 안 틀려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게 바로 입술과 관련된 클렌징 방향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입술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야 화장품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기를 많이 해본 친구들은 너무 잘 알 거예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화장품이 입 안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입술을 지울 때는 면봉을 쓰잖아요. 근데 클렌징 작업의 특성상 시작 부분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안쪽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요. 면봉이 나도 모르게 자꾸 이빨 안쪽으로 들어가는 실수를 범하게 돼요. 근데 이빨 안쪽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실기 시험을 볼 때 감점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 안으로 안 들어가게 하려면요. 입술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아줘야 돼요. 예를 들면 윗입술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메이크업 잔여물들을 모아주고 아랫입술은 아래에서 위로 모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입술 가운데 부분에 메이크업 잔여물들이 모이게 되겠죠? 그거를 새로운 면봉을 가지고 쓱 밀어서 닦아내주는 것이 바로 입술 클렌징의 정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왜 입술은 반대로 해야만 할까?'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아 그래야 입 안으로 더 안 들어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헷갈리다 보니까요. 시험 문제의 낚시 문제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까지는 꼭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2차 클렌징이거든요. 근데 2차 클렌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클렌징 제품의 종류들을 활용해서 하는 게 2차 클렌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피부 미용사 같은 경우는요. 얼굴만 닦아주는 게 아니라 목과 데콜테까지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게 바로 이 2차 클렌징이 되겠는데요. 이 2차 클렌징의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오랜 시간 클렌징 작업을 하게 되면요. 클렌징으로 빠졌던 노폐물들이요. 다시 모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2차 클렌징 같은 경우는 최대한 짧은 시간, 3분 이내에 작업을 끝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차 클렌징인데요. 이 3차 클렌징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바로 모든 작업이 끝난 다음에 하는 거 해면 스포 토너가 바로 이 3차 클렌징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면이 끝나고 나면 스포 쓰잖아요. 근데 그 스포가 따뜻하면 온스포, 차가우면 냉스포라고 하잖아요. 이 냉스포와 온스포의 차이가 또 극명하게 나뉘면서 효과가 완전한 차이를 보여요. 근데 제가 이거는 한 번 더 강의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까 앞서 배웠던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의 효과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이 스포에 적용하면 똑같이 문제가 풀리는 게 바로 냉스포와 온스포이기 때문에 혹여나 이거를 헷갈린다면 다시 앞쪽으로 돌려서 아까 했던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의 효과를 한 번 더 복습하면 되겠죠. 자, 이제 스포까지 끝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토너를 이용해 가지고 혹여나 남아있을 노폐물 그리고 메이크업, 클렌징의 잔여물들을 한 번 더 닦아주는 작업이 바로 토너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쓰는 토너에는 총 3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만 보고할게요. 이 토너 중에서도요, 기름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 유연 화장수라고 합니다. 기름 성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건성 피부라던가 노화 피부가 사용했을 때 보습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겠죠? 그리고 기름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화장수를 수렴 화장수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기름 성분이 없다 보니까 저같이 지성 피부라던가 복합성 피부가 사용했을 때 굉장히 산뜻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소염 화장수인데요. 이 소염 화장수는 알코올이 들어간 걸 소염 화장수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염증을 소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다 보니까 항염과 항균 작용이 뛰어나서 옛날에는 여드름 피부가 사용하면 좋다라고 광고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많은 논문들에서 이 알코올이 오히려 피부에 안 좋다라는 그런 논문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소염 화장수를 만들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1차, 2차, 3차 클렌징 끝나고 나면요. 비로소 우리 뭐 할 수 있다고요? 바로 피부 분석을 할 수 있다고요. 손님이 왔으면 그 손님이 지성인지 아니면 건성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려면 수분량과 유분량을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그 손님이 노화 피부인지 노화 피부가 아닌지 확인하려면 당연하게도 탄력과 긴장도를 확인해야 될 테고, 그리고 온 손님이 여드름성 피부인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염증성 피부인가를 확인하려면 당연히 그 사람의 모공, 그리고 그 사람의 각질 정도, 그리고 그 사람의 피부가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한지 파악해야겠죠. 이러한 7가지의 것들을 파악하는 걸 우리는 피부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피부 분석을 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직접 물어볼 수 있겠죠. 손님이 왔을 때 혹시 어떤 피부 타입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화장품을 썼을 때 피부가 뒤집어지세요? 어떠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거 바로 문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손으로 직접 만져볼 수도 있겠죠? 만져봄으로써 탄력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뛰어난지 확인하는 걸 바로 촉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은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그 사람의 모공이 얼마나 많은지, 큰지 이런 것들 눈으로 확인하는 거 바로 견진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그 사람의 피부를 눈으로 보는 것만 견진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피부 미용기기를 이용해서 그 사람의 피부를 측정했잖아요. 근데 그 측정 값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피부 미용기기들을 이용하는 것 역시 모두 견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밑에 보면은 활용 기기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한 번만 읽어보더라도 너무 쉽게 뭔지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우드램프입니다. 이 우드램프가 무엇이냐면요. 자외선을 얼굴에 씌워주게 되면요. 피부 상태에 따라 그 색깔이 달라지는 기계가 바로 우드램프인데요. 이 우드램프와 관련된 이 색깔들은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암기하고 보러 가야 합니다. 만약에 이거 못 외웠잖아요? 그럼 시험 보러 갈 필요도 없어요. 그 정도로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를 잘 외울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옛부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백색을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되게 도자기 유명하잖아요. 근데 도자기 색깔 중에서도 청자가 유명하잖아요. 왜 옛날 사람들은 도자기를 청색으로 만들었냐고요. 그 이유가 이 청백색이 되게 아름답고 깨끗하고 수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피부 중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 청상 피부겠죠? 그래서 이 정상 피부가 우드램프를 비추게 되면 가장 깨끗한 색, 청백색을 띠더라 라고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건성 피부가 예민해지게 되면 민감해지고 모세혈관 확장 피부로 진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민감한 사람들 피부 본 적 있으세요? 되게 창백하고 하얗고 막 그렇잖아요. 심지어 입술을 보게 되면 되게 보라색 빛이에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 이 민감한 피부 같은 경우는 진한 보라색을 띠고 이거의 전 단계인 건성 피부 같은 경우는 연한 보라색을 띠더라라고 저는 외웠거든요. 좋아요. 계속 이어서 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피지 하면 여러분들 어떠한 색깔이 떠올라요? 저는 피지 하면 노란색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피지 중에서도 짤 수 없는 피지가 바로 비립종이잖아요. 짤 수 없다 보니까 피지 그대로의 색깔 노란색을 띠고 있더라. 그리고 피지 중에 짤 수 있는 것들이 뭐죠? 대부분 여드름이잖아요. 근데 여드름을 짜게 되면 피지만 나오나요? 피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피지의 노란색과 피의 빨간색이 만나게 되면 '아 주황색이 되더라.' 라고 저는 외웠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색소 침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보더라도 암갈색을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노력하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면 우리 각질 일어나게 되면 하얗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각질은 흰색. 그리고 이제 마지막 먼지 같은 경우에는요. 흰색도 있지만 형광색을 띠고 있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이 먼지 같은 경우에는 흰색과 형광색을 나타내더라 라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외워도 되고 여러분들이 더 좋은 팁이 있다면 여러분의 팁으로 외우셔도 무방합니다. 다만요, 여러분들 시험 보러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암기하고 가야 합니다. 전 여러분들을 믿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러한 피부 분석을 가지고요. 처음 손님이 오게 되면 개인정보 이용 수집 동의서를 받게 됩니다. 이걸 받았어? 그럼 이제 앞서 배웠던 피부 분석 방법을 가지고 그 사람의 피부를 분석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비로소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앞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관리 계획 차트를 작성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관리 계획 차트를 작성하는 팁들이 있거든요. 피부 타입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너무 쉬운데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요. 일단 정상 피부 같은 경우는 되게 건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클렌징 제품 어떠한 거 써도 상관없고 딥클렌징 제품 어떠한 거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피부 컨디션에 맞춰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클렌징 제품과 딥클렌징 제품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매뉴얼 테크니까 팩은 일주일에 한 번이 정석이기 때문에 정상 피부 역시 일주일에 한 번 진행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건성 피부로 한번 가볼까요? 이 건성 피부가 더 예민해지게 되면 민감해지고 모세혈관 확장 피부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피부들은 다 예민함을 기반으로 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렌징 제품 종류 중에서 아까 오른쪽에 위치한 자극이 강한 애들이 아니라 왼쪽에 위치한 자극이 없는 제품들을 사용하는 게 좋겠고, 딥클렌징 중에서도 물리적보다는 화학적 딥클렌징, 그 중에서도 효소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알코올이 들어간 화장품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성 피부 같은 경우는 알코올이 들어간 화장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피하는 게 좋겠죠. 자, 반대로 지성 피부 한번 보자고요. 이 지성 피부 같은 경우는요. 어쨌든 건강한 피부를 갖고 있긴 하지만 기름이 남들보다 많이 나오는 피부예요. 그래서 기반은 원래 되게 건강한 피부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성 피부 같은 경우 아까 정상 피부와 똑같이 어떠한 클렌징 제품을 써도 어떠한 딥 클렌징 방법을 써도 무방하다. 그날 컨디션에 맞춰서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요, 이 지성 피부가 심해지게 되면은 여드름성 피부나 염증성 피부로 진화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는 여드름성 피부는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성 피부와 마찬가지로 클렌징 제품군의 왼쪽에 위치한 자극이 적은 제품들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딥클렌징 중에서도 물리적보다는 화학적 딥클렌징을 사용해야겠죠. 그리고 너무 당연한 말인데 지성 피부는 기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화장품에 기름 성분이 많이 들어간 화장품들은 피하는 것이 또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 건성 피부, 정상 피부, 지성 피부, 여드름성 피부, 그 어떤 피부가 오더라도요, 관리가 끝난 다음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다음으로 각 피부 타입별로 어떠한 원료가 좋은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팁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피부 관리 샵에서 일을 하던 아니면 화장품 관련된 일을 하던지 간에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이것만은 좀 외울까?' 하고 빼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PPT 다운 받으시고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상식선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만큼 시험 문제에서도 정말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혹여나 시간이 너무 없거나 너무 안 헤어진다 싶으면 꼭 미백 성분과 관련된 이런 성분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넷 중에서도 미백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 4개는 암기하고 시험에 들어갈 거라고 굳게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요. 이제 피부 관리에 하기 앞서서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 바로 딥클렌징만 남게 됩니다. 이 딥클렌징이 무엇일까요? 아까 클렌징 단계에서 피부의 피지, 노폐물, 메이크업, 각질 이런 것들을 지웠잖아요. 근데 미처 떨어져 나가지 않은 각질을 더 완벽하게 제거해 주기 위해서 딥클렌징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각질을 왜 제거해 줘야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각질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뒤에 매뉴얼 테크닉이라던가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 화장품이 피부 깊숙이 침투를 해야 되는데 각질이 막고 있으면 화장품이 잘 흡수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각질을 제거해주는 단계가 바로 딥클렌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딥클렌징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손을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각질을 떨어뜨리는 물리적 딥클렌징 방법이 있고, 손을 사용하지 않고 화장품을 이용해서 각질을 녹이는 방법인 화학적 딥클렌징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손을 이용하는 물리적 딥클렌징부터 보자고요. 알갱이를 써가지고요, 손을 러빙을 하게 되면 이 알갱이들이 각질들을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크럽이라는 제품인데요. 반대로 알갱이들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 우리가 손과 피부의 마찰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지우개 가루처럼 밀려 나오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걸 바로 고마지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고마지는 스크럽에 비해서 알갱이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의 자극이 확연하게 덜하긴 하겠죠. 다만요, 여러분들, 이 스크럽도 그렇고 고마지도 그렇고 어쨌든 피부의 롤링 작업, 러빙 작업이 있기 때문에 피부와 손의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자극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라던가 여드름성 피부, 염증성 피부는 물리적 딥클렌징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딥클렌징을 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손을 이용하지 않고 화장품으로 녹여내는 화학적 딥클렌징 방법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왼쪽부터 아하, 바하, 효소가 대표적인 화학적 딥클렌징 방법들인데요. 제일 먼저 아하부터 볼까요? 이 아하는요, 어디서 추출하냐에 따라서 이름이 5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사탕수수에서 뽑아낸 걸 글리콜릭산 혹은 글라이콜릭 애시드라고도 부르고요. 우유에서 뽑아낸 걸 젖산 혹은 락틱 애시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과에서 뽑아낸 걸 말릭산, 그리고 포도에서 뽑아낸 걸 주석산, 그리고 감귤류에서 뽑아낸 걸 구연산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5가지는요, 시험에 아주 종종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안 외우고 가는 건 조금 무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는 꼭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이 외우는 팁 알려드릴게요. 일단 사탕수수 같은 경우는 제일 글자가 길잖아요. 그래서 산 중에서도 제일 글자가 긴 글리콜릭산이 될 테고, 그리고 우유는 젖산 너무 쉽고, 사과 같은 경우는 사과는 말려 먹고 포도는 주워 먹고 감귤은 구워 먹는다라고 전 외웠거든요. 제가 이렇게 외우는 팁을 알려드리면 학원 친구들이 되게 격렬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잘 외워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게 되면 제가 이제 뿅 하고 머릿속에 나와 가지고 사과는 말려 먹고 포도는 주워 먹고 감귤은 구워 먹어."가 정확히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엄청 감사함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바하 성분인데요. 다른 이름으로 살리실릭 애시드라고도 부릅니다. 이 바하 같은 경우는요, 기름에 아주 잘 녹는 지용성 성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같이 지성 피부라던가 여드름성 피부가 사용했을 때 굉장히 유리한 게 바하 성분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효소인데요. 이 효소 같은 경우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사용해서 각질을 끊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효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 효소가 활발하게 작동을 하려면 적정 온도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효소를 잘 쓰기 위해서는 피부 미용사들이 인위적으로 온도를 올려줘야 돼요. 예를 들면 온스포를 사용한다거나
온스티머를 사용해 가지고 효소가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온도까지 올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근데요, 이 효소 같은 경우는 방금 배웠던 아와 바와는 다르게 산성 성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학적 딥클렌징 중에서 가장 자극이 덜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제 비로소 피부 관리를 하기 직전 모든 관리가 끝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피부 관리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이 피부 관리를 어떠한 순서대로 할 건지, 그리고 시험 문제에는 또 어떠한 게 잘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번 강의 때 피부 미용학 마지막 강 3강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